국가를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유럽의 긴박한 안보 변화 속에 나토 최전선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국으로 이름을 올리며 K-웨폰 구축망을 형성했는데요. 지난 22일 개최된 흑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인 루마니아 BSDA 방산전시회에서도 한국의 동유럽 내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BSDA 전시회는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여 400여 개의 전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자사의 최고 전략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BSDA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규모와 중요성에서 타국들을 압도하며 루마니아 최대 군사 파트너가 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 한가운데에 자체 개발의 호주 육군에게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의 실물을 전시하였고 이미 루마니아에 수출이 확정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를 포함해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와 각종 로켓 포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역시 참가하여 대규모 부스 시설과 함께 플래티넘 스폰서를 배정받았는데 400여 개의 기업 중 현대로템만이 유일하였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총 12개의 업체들이 참가해 다른 아시아 국가, 중국, 대만,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이는 전세계 업체로 넓혀 보았을 때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네 번째였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의 상호 군사협력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규모로 참여해 다수의 파트너십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총 40조 원의 한풀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 플래티넘 스폰서인 현대로템은 자사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K2 전차는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실전 기동 사격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현지 군 관계자들과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프로파트리아에서는 많은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K2 탱크, 블랙팬서, 레인지에서 테스트. 이번 주 루마니아 훈련소에서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주력 전차 K2 블랙팬서로 시범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모듈 복합 장갑과 ERA 블록을 모두 사용합니다. 120mm L5를 장착한 블랙팬서 탱크는 적극적인 보호 시스템과 대처 시스템, MBC 보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드디어 우리도 막강한 최신 전차가 생겼다면서 행복했는데요. 최소 300대를 루마니아가 구매해야 합니다. 최소 300대요.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들도 함께 사야 하죠. 루마니아 정치인들이 신속하고 긴급하게 이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K2 그리고 보병전투 차량도 함께 루마니아가 도입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에이브람스 M1A2, SAP V3와 레오파르트 2A7과 함께 세계 3대 전차입니다. 그중 K2 블랙팬서는 루마니아 지형에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 K2는 레오파르트 2A7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가 확인한 출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새로운 전차를 사게 되네요. 이 전차는 드러내줘요. 라고 했죠. 실제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대항 목표물을 둔 상태로 K2가 사격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는데 사격 당시 마치 포신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들이 연출되어 놀라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루마니아 사격장에서 진행된 K2 전차의 사격 실력은 백발백중으로 이는 김태훈 기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유럽 각국의 훈련장에서 진행된 K2 전차의 실사격과 기동성에 대해 취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승진 사격장의 최대 사거리는 1.7km로 표적 역시 고정 표적이었으나 노르웨이 사격장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사거리 2.7km에 표적마저 4분의 1로 축소된 회전 표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K2 전차는 5발 중 3발을 명중시켰고 레오파르트도 3발만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일정 거리를 육상거리처럼 빠르게 가서 먼저 도달하면 승리하는 기동력 테스트의 석표는 시작과 동시에 현대로템 운전수가 작심하고 풀악셀을 밟았고 1.5m 쌓인 설원 위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 레오를 크게 앞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한국인들. 레오가 너무 뒤처지자 포탑을 뒤로 돌리며 레오의 위치를 확인했던 여유만만 레전드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김 기자에 따르면 노르웨이 육군 측은 너무 빠른 속도에 전차 전복 사고가 있을까 우려되어 오히려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토 연합훈련으로 M1, 레오, 르클레르, 챌린저 등 서방 세계 3세대 전차가 모두 출동한 드래곤 24 폴란드 훈련에서는 K2 전차가 처음으로 참가하였는데 당시 사격은 노르웨이 때보다 더 먼 4km 밖의 표적물을 맞춰야 했고 K2 전차는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2 전차의 재원상 사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높은 정확도로 맞춘 것이죠. 타국 전차들의 정확한 명중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의 명중률이 가장 높다고 김 기자는 전하였고, 이는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 기자들에 의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는 수킬로미터의 경사 기동로를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K2는 한 번의 완주에 성공했으나 다른 전차는 모두 실패하였으며, 심지어 올라가다가 멈춘 후에 다시 올라가는 고개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의 힘이 부족하면 뒤로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K2의 훌륭한 추력대 중량비와 기동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K2 성능을 직접 확인한 후에 나토의 각 군인들은 웅성웅성 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K2 전차의 여러 이점 중 특히 사격 능력과 기동력은 전 세계 모든 전차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럽산 전차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데 국뽕을 빼고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실제 유럽 현지에서 운용 중인 폴란드에서도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K2 ma najlepszy system kierowania ogniem i ogólnie najlepszą elektronikę ze wszystkich czołgów, które są eksploatowane. Powiem Ci, słuchaj, że jak rozmawiałem z czołgistami, jak znaleźliśmy się w centrum szkolenia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20. Bartoszyckiej Brygady, jak i technikami, którzy obsługiwali ten czołg oraz dowództwem batalionu.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i jego najmocniejszą stroną jest celność i zdolności systemu kierowania ogniem.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liśmy o tym całkiem fajny, duży materiał z skromnym udziałem mojej osoby i naprawdę ci czołgiści są zadowoleni z otrzymanego sprzętu. I to jest dla mnie akurat najważniejsze. Bo wiesz, znowu, możemy tutaj w tym momencie mówić, że co jest lepsze, K2 jest lepszy, czy Leopard 2.8 jest lepszy, czy lepszy jest najnowsza wersja Abramsa i tak dalej. Z mojego punktu widzenia najważniejsze są dwie rzeczy, jeżeli chodzi o ten czołg. Pierwsza sprawa jest taka, że żołnierze są z tego sprzętu zadowoleni. I naprawdę sprawia im przyjemność korzystanie z tego sprzętu na poligonie i nie tylko. Wdrażają się chętnie i poziomy różnych czołgistów się wyrównują. To znaczy starzy czołgiści, którzy pamiętają... Sprawa na nowym sprzęcie po prostu chce się służyć, tak? Oczywiście, to jest że tak. sprzęt, który...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to są czołgi, które ważą 57 ton. Wczesne uzbrojenie, bardzo precyzyjny system kierowania ogniem gwarantuje nam wybitną celność. Praktycznie we wszystkich zakresach przy tym czołgu jest lepiej, sprawniej. Co stanowi najlepsze strony czołgu K2 z punktu widzenia załogi oraz szerszego związku taktycznego? Jeżeli chodzi o czołg, to celność. Celność tutaj nam zwiększa dystans taktyczny. Jesteśmy w stanie z dużo większej odległości niszczyć te cele pancerne, to do czego jesteśmy przeznaczeni. Jak Pan ocenia swoje dotychczasowe doświadczenia z czołgiem K2, tak globalnie patrząc? No bardzo przyjemny to jest pojazd, mogę tylko tyle powiedzieć. Startować na niedawnych ćwiczeniach Dragon 24. Było to od wielu, wielu lat takie duże ćwiczenie. Jeżeli na przykład w moim przypadku mojego batalionu kompania realizowała przemieszczenie na gąsienicach w terenie przygodnym na dystansie ponad 300 km, no to przez wiele lat nic takiego nie było, nic podobnego nie było realizowane. To nam dało dużo doświadczeń. Po pierwsze w zakresie sprzętu, który można powiedzieć dalej testujemy, używamy, potwierdziło nam bardzo dobre właściwości sprzętu odnośnie pokonywania terenu. Czołg ten jest czołgiem średnim, więc nie jest zbyt ciężki, więc mieliśmy pogodę, podłoże było wilgotne, tak jak teraz mamy, więc ten czołg bardzo dobrze pokonywał nawet taki podmokły teren miejscami, bardzo sprawnie, w dobrym tempie. Także to był bardzo dobry egzamin dla sprzętu. Następną fazą, końcową fazą ćwiczenia było wspólne strzelanie. I tutaj potwierdziło się to, co powiedziałem wcześniej odnośnie doskonałej celności sprzętu. Tutaj na ponad 2000 metrów cele były niszczone. Wyniki inspektorów kontrolujących ćwiczenie też potwierdzały. Albo wynik był zbliżony do 100% celności. Także dało nam to
bardzo dobrą ocenę sprzętu. 특히나 늘 재원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 덕분에 믿고 쓰는 한국산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폴란드 육군 제20 기기화 여단은 히말라야 14좌 중 하나인 K2와 엮어서 K2 봉우리 해발 8,611m, K2 흑표의 최대 사거리 8,000m라는 모병 광고까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8km 사거리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폴란드에서는 K2 흑표의 우수한 사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은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면 군대에 와보라는 큰 그림인가. 한편 일부 독일 네티즌들은 K2의 사격 능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자 레오파르트 카피본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의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CN08 포신의 외형이 RH120과 비슷해 CN08이 라인메탄의 라이센스로 생산되었거나 55 구경장 RH120 활강포를 기반으로 개발했다고 언급하거나 오해하기도 하는데 국가연의 K2 전차 개발자들은 CN08 주포가 라인메탄의 RH120을 기반으로 개발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주포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실험용으로 독일로부터 RH120을 수입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진즉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K1A1의 주포인 KM256이 흑표 전차의 개발이 한창이었었던 2003년에 국가연에서 개발한 44 구경장 120mm 활강포인 CM03의 포신과 부품 설계에 영향을 주거나 참고가 된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3년 KM256 활강포를 대체하기 위해 44 구경장 CM03 활강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2004년 이후에 양산된 K1A1과 장정비를 통해 개량된 K1A2 전차부터는 CM03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CM03의 설계를 기반으로 포신의 길이를 55 구경장으로 늘리고 서멀 슬리브에 동적 포구 감지기를 장착하여 포신과 포가대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설계를 단순화하거나 경량화하여 독자적으로 새롭게 설계한 것이 바로 CN08입니다. 라인메탈의 RH120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특히 외형만 비슷할 뿐 설계 부분에서는 RH120과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무게 부분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K2는 한반도의 각종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동력을 우선시하였고 이에 추력대 중량비에 유리한 낮은 무게의 포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에 국가연에서 진행했던 심포지엄에서 차기 전차의 주포가 경량이면서 고강도로 설계됐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CN08의 순수 포신 무게는 1324kg으로 55 구경장 주포인 라인멘탈 RH120 L55의 1347kg보다 23kg 더 가벼우며 주포의 무게도 3100kg으로 4160kg의 RH120 L55보다 1톤 이상 가볍게 설계된 것도 특징입니다. 육군이 제시한 흑표 56톤 전투 중량의 작전운용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부품을 경량화한 것이죠. 이에 재원상으로는 RH120 L55보다 날탄의 유효 사거리가 1km 짧은데요. 그러나 한국 K2의 실 성능이 재원보다 우수하고 레오파르트가 재원보다 조금 미달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사격 성능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K2 포신의 개발 당시 ADD가 포신 수명 증가의 핵심 기술인 크롬 도금 기술 이전을 독일 하트크롬에 요청했지만 전세계 크롬 도금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하트크롬사는 이러한 요청을 일시에 거절하였고 이후 국내 업체인 코텍에서 독자적으로 활강포용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해 CN08 포신에도 크롬 도금 공정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대위아의 CN08 주포는 튀르키예에 개별 수출되는 등 모든 판매 권한을 한국이 가지고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K3 전차 개발의 청사진이 꾸려지면서 현대위아가 130mm 활강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층 더욱 강력해진 K2 전차가 독보적인 세계 1위 전차가 될 것임을 강조했죠. 오늘의 한 줄평, 재원과 똑같으면 유럽산, 재원보다 나으면 한국산, 재원보다 헐구리면 중국산, 그것은 과학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